오늘은 지난 과제 중단원 마무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7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자기 풀이 과정이랑 비교해보시고 몰랐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문제 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64라는 숫자부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나요? 64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의 n분의 1제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수법칙에 의하면 2분의 1의 n분의 6제곱이 되겠네요. 지금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수의 밑을 보면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역수가 되면 좋겠죠. 그러려면 지수가 음수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n은요 음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정수 부분이 되어야지 분수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정수가 되어야지 제곱근 이런 기호가 안 생기겠죠. 따라서 n은 6으로 약분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뭐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6의 약수들이 되어야겠죠. 음수가 되면서 6의 약수들인 거 어떤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8번 갈게요. 문제 8번 보시면 여기는 지수 부분이 분수로 나와 있어서 헷갈릴 뿐이지 우리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1번은 x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얘는 형태를 보면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 되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2 변형 공식이에요. 변형 공식 어떤 공식이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요렇게 이 공식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a가 x, b가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a, b를 하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2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7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공식을 쓰려면 이 공식 떠올려야겠죠. 우리 작년에 배웠던 세제곱 공식.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우리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대로 본다면 식을 바꿔봅시다. x의 2분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우리 이거는 이 형태로 볼 거예요. x 2분의 1의 현재 세제곱이 된 거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 형태로 볼 거예요. 그럼 그대로 모양을 보면 얘가 a인 꼴이고요. 얘가 b인 요 꼴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 적용해보면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요거 썼고요. 이제 요거 써봅시다. x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x의 1제곱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차피 x의 1제곱은 없는 거니까 여기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1 이렇게 된다. 1 이렇게. 그럼 그대로 우리 앞에서 구했던 거 이용해 볼 거예요. 이 값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네요. 몇으로? 3으로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여기에서 7로 구했죠. 7 그 다음 여기 빼기 1 그러면 3 곱하기 6이 되어서 1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문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식이 복잡해 보여요. 네, 이 상태에서 a의 4제곱, a의 4x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복잡할 거 없어요. 좀 해결해 줍시다. 분모가 복잡하면 헷갈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어떤 값을 곱해줘서 분모를 좀 해결을 해볼 거예요. 원래 이 식이 있었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돼요? a의 2x제곱 그럼 요렇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a의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 값이 얼마였냐면 3분의 4예요. 우리는 a의 4x제곱 구하고 싶었는데 a의 4x제곱은 먼저 a의 2x제곱을 구한 다음에 얘를 제곱해줘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대각선의 곱 펴봅시다. 대각선의 곱 펴보시면 4 곱하기 잘못 썼네. 4 곱하기 a의 2x 마이너스 4는 3 곱하기 a의 2x 플러스 3이 된다. 따라서 이항해 볼게요. 이항하면 a의 2x 제곱은 7이 된다. 그럼 이 값 구했지. 7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 49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 10번 봅시다. 로그 요 값이 정의되도록이라고 했어요. 정의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뭐 바로 떠올리면 되겠어요? 밑조건과 진수조건 떠올려주면 되겠죠? 진수조건. 그럼 밑조건, 진수조건 봅시다. 밑이 여기에서 뭐냐면 x-2, 진수는 6-x. 밑조건은 0보다는 커야 되고 또 이 값이 1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진수는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이 값으로부터 x는 2보다 커야 되고 이 값으로부터 x는 3이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값으로부터 x는 6보다 작아야 된다. 이 세 식을 모두 만족하는 x를 찾을 거예요. 헷갈리니까 수직선 상에 놓읍시다. 첫 번째 2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6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3이면 안 돼요. 뽕 뚫어줄 거예요. 여기에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정수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4 있고 여기에 5 있고 따라서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세수가 나와 있어요. 가장 큰 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로그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A부터 보면 3 로그 3의 27 마이너스 로그 3의 18이에요. 지수 부분에 로그가 있네요. 일단 지수 부분에 있는 로그 여기부터 해결해 줄게요. 그 부분부터 해결해주면 밑이 3이니까 한 번에 묶어 써줄 수 있죠.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눗셈을 합쳐줄 수 있어요. 18분의 27 9로 약분되죠. 9로 약분하면 얼마? 여기는 9, 3, 27 여기는 9, 28 따라서 3 로그 3의 2분의 3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더 간단히 될까를 들여다봤더니 우리 이거 공식 배웠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남게 되죠. 따라서 2분의 3이다. A 값은 2분의 3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값 구해볼게요. B는 밑이 5, 5네요. 그럼 한 번에 묶어 써봅시다. 로그 5에 25 나누기 빼기니까 나누기가 되겠죠. 나누기 125분의 1 그럼 얘는 로그 5에 25 곱하기 125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로그 5에 25는 뭐예요? 2의 제곱이에요. 125는 5를 몇 제곱? 5를 5제곱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로그 5에 7제곱 되겠죠? 같네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오면서 7 로그 5의 5예요. 로그 5의 5 뭐야? 1이야. 따라서 이 값은 7이다. B는 7이 된다. 이번에 C 볼게요. C가 로그 안에 로그가 있어요. 작은 안쪽부터 해줘야겠죠. 이 부분 계산하면 얼마? 로그 8이 64는 8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2가 되겠지. 따라서 로그 2에 로그 4의 2로 간단히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 봅시다. 로그 2에 로그 4는 뭐예요? 4는 2의 제곱, 2는 2의 1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수 부분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밑에 있는 건 아래로, 위에 있는 건 위로. 따라서 로그 2에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은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2의 2.
로그 2의 2가 1로 사라지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가장 큰 값은 b가 되겠죠. 7값으로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볼게요. 문제 12번도 보시면 로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로그 보자. 진수 부분이 각각 이 괄호 안에 있는 로그들이에요. 진수 부분이. 그리고 보니까 로그, 실제 로그는 밑이 몇이에요? 다 생략되어 있는 상용 로그를 쓰고 있네요. 밑이 10인 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한 번에 묶어 써줄 수 있죠. 곱으로. 로그 10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곱해줄 수 있어요? 로그 2의 3, 로그 3의 4 쭉쭉쭉쭉 곱해서 로그 1023에 10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느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 나오고 3 나오고 여기에 4 나왔을 때 4 나왔어요. 여기 4 나왔을 때 4 나오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뭔가 연쇄될 거예요. 우리 이것과 관련된 공식 배웠는데 여기서 공식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밑변환 공식 한번 써볼게요. 로그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밑변환 공식 써볼게요.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봅시다.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 그 다음 이 부분 바꾸면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4. 여기에서 이제 상용 로그 부분은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워봅시다. 로그 아까 3, 로그 2, 로그 4, 로그 4 이렇게 됐었죠? 곱하기 로그 4의 로그 5 쭉쭉쭉 되면서 로그 1023의 로그 1024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그럼 삭제되는 거 볼게요. 약분 이런 방식이라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뭐만 남을 거냐면 로그에 로그 2분의 로그 1024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밑변환 공식 써볼게요. 어차피 여기가 밑이 10 똑같으니까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줄 수 있죠. 밑변환 공식의 역방향. 그러면 로그 2에 1024 이렇게 되겠네요. 1024는 뭐예요? 2의 10제곱. 따라서 로그 2의 10제곱이 되어서 이 부분 어떻게 돼요? 10만 남죠? 그러면 로그 10이 된다. 로그 10은 얼마다? 1이다. 여기 10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복잡했던 값이 이렇게 1이라는 값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3번은 생략하고요. 14번 갈게요. 14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표를 보면 됩니다. 상용 로그 표를 보시면 n값이 5.73으로 찾을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로그 5.73이 0.7582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번 문제를 보니까 로그 m이 3.7582라고 했어요. 그래서 m값 구하라 그랬어. 지금 1번과 2번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여기 0.7582 앞에 3은 일단 건너뛰어놓고 7582 소수점 아랫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 더하기 0.7582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로그 5.73이라고 했어요. 로그 5.73. 그리고 3도 로그로 바꿔볼게요.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이걸 곱해봅시다. 로그 10의 3제곱 곱하기 5.73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 곱해보면 소수점 자리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몇 번? 3번을 뒤로. 하나, 둘, 셋. 따라서 이 값은 로그 5730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m은 진수에 있던 값이네요. 요 값. m은 5730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준 학습지에서 숙제랑 유사한데요.
소수점 아래자리가 어때요? 소수점 아래자리 똑같죠? 7582 숫자 배열을 볼게요. 573 자릿수 보시지 말고 573 5730 숫자의 배열이 똑같을 때 뒤에 있는 소수점 로그 값에 대한 소수점 아래자리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15번을 또 풀어볼 거예요. 15번 봅시다. 4.73에 해당하는 로그 값이 0.6749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볼게요. 요것도 4.73으로 표현해보자. 로그 4.73 곱하기 소수점 2번 가야지 473 되죠. 10의 제곱이 돼야겠네. 따라서 분리시키면 로그 4.7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은 왜? 로그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한 단계 더 써보면 4.73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그럼 로그 4.73이 얼마였어요? 0.6749 더하기 2. 따라서 얼마다? 2.6749다. 지금 볼게요. 자릿수 몇 자리예요? 세 자리예요. 이 앞에 정수 부분 2죠. 세 자리면 2. 앞에서 볼게요. 자릿수 몇 자리였어요? 네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아까 정수 부분 3 나와요. 여기에서 네 자리면 정수 부분 로그 값이 3이 나오고 로그 값의 정수 값이 여기서처럼 세 자리면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2가 되고 있어요.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릿수랑 로그의 정수 부분을 대응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짝지어서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로그 x가 마이너스 1.3251이래요. 이때 x값을 찾자고 했어. 물론 제시되어 있는 요거 이용할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얘는 분리시키면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0.3251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요런 표현이 아니지. 요런 표현이 아니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0.3251로 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수로 바꿔줄 건데 어떻게? 마이너스 1하고 원래 놔두고요. 마이너스 1을 더해볼게요. 그럼 원래 없던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 플러스 1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주면 값은 변함이 없어요. 마이너스 0.3251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실 때 요 부분 마이너스 2 되고요. 요 부분 1이랑 마이너스 0.3251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0.6749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로그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0.6749는 여기에 제시된 대로 로그 4.7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한 번에 써보시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73이 된다. 그러면 소수점 앞으로 2번 옮겨줘야겠죠? 로그 0.0473. 따라서 이 부분이 x의 값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 16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16번 보시면 두 실수 A와 B와 관련된 식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A 더하기 B 구하라 그랬어요. A랑 B는 요렇게 지수 부분에 있어요. 지수 부분에 있는 것들의 값을 알려면 로그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렇게 연결지어서 로그로 바꿔봅시다. A분의 1은 로그 4의 1000. 그러면 A를 알고 싶은 거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로그 4의 1000분의 1.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분수라서 싫어요. 우리 윗변환 공식 이용하면 좋게 바꿔줄 수 있죠. 진수랑 밑을 자리를 바꾸면 분의 1이 사라지죠. 로그 1000의 4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요렇게 이용해서 B분의 1을 구해봅시다. B분의 1은 로그 25의 1000. 여기도 B의 값은 로그 25의 10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밑변환 공식 써보시면 로그 1000에 25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게 A랑 B 더하는 거였어요. A 더하기 B 해봅시다. 로그 1000에 4 더하기 로그 1000에 25. 그러면 밑이 1000으로 같으니까 한 번에 묶어 써줄 수 있죠. 4 곱하기 25.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로그 1000에 얘는 100이 된다. 그럼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죠. 로그 10의 세제곱, 10의 제곱. 지수 부분 앞으로 나올 수 있죠. 3분의 2 로그 10의 10.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2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이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17번 볼게요. 17번도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요렇게 두 개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통분해야겠죠. 통분하면 어떻게 해요? 합차꼴이네요. 1-a에 4분의 1제곱 돼요. 직접 통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곱해줘야 돼요? 여기는 요게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는 요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라지고 남으면 4가 남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계산을 할게요. 통분을 하면 1-a의 2분의 1제곱 되면서 분자 부분 8로 계산돼요. 계산해보세요. 이용 및 다음 수업을 위해 이용할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앞 학생과 거리두기, 모여서 떠들지 않기 등 저촉이 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녹화 중이에요. 지금 쉬는 시간이 됐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계산할게요. 얘네들이 통분해서 계산하면 1-a제곱이 1-a제곱이 아니고 1-a가 돼요. 그리고 분자 계산하면 16이 돼요. 여러분 직접 통분한 거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 통분해보면 분모는 합차가 되어서 1-a제곱 되고요. 분자는 32 이렇게 돼요.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a 알려줬죠? a가 요거야. a제곱 얼마예요? 4분의 2네. 그럼 얼마? 2분의 1. 따라서 1-2분의 1분의 32가 되어서 2분의 1분의 32. 계산하면 번분수 계산 64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64.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좀 문제가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같다라고 했고요. A, B는 BC 더하기 CA. 요 관계식을 만들어 볼 거야. 지수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A, B가 나오려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지수가 A, B가 되려면 지수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공통적으로 B제곱을 해줄게요. 그러면 3의 A, B제곱은 5의 B제곱에 B제곱 한 거니까 B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K의 BC 이렇게 하나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부분에 B만 제곱이 있는데 BC 제곱 하려면 공통적으로 C 제곱 해줘야겠죠. 3의 CA 제곱은 5의 BC 제곱은 K의 C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만들어는 볼게요. 사실 요거는 딱히 요거 이용 딱히 그래요. 그 다음에 CA도 만들어 봅시다. CA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CA 여기서 만들어 보면 3의 A제곱은 5의 AB는 K의 C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K의 BC제곱 있고요. K의 CA 있어요. 우리 왜 요거 더 곱한 거냐면 요거 더하기 꼴 만들려고. 지수가 더해지려면 그 전체적인 수는 곱해줘야겠죠. 그럼 얘가 K의 BC 더하기 CA예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가지고 가봅시다. K의 BC가 뭐였냐면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3의 AB. 그리고 K의 CA가 뭐였냐면 여기서 5의 AB. 지수가 똑같죠. AB, AB.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5의 AB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AB가 아까 뭐랑 같다 그랬냐면 BC 더하기 CA랑 같다 그랬어요. 15의
BC 더하기 CA랑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값이 결국엔 어디랑 같았냐면 요 값이랑 같죠. BC 더하기 CA, BC 더하기 CA 지수가 같다면 밑이 같아지면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1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딱히 써먹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 단서들을 다 찾아주고 싶은 거니까 한번 찾아줘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쩐다. 그럼 뭐 생각하셔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요거 생각하셔야겠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될 것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밑은 다 뭐냐면 2예요. 그럼 여기도 밑을 2로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바꿔봅시다. 그러면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죠. 통분해 볼게요. 통분하면 로그 2의 A 로그 2의 B 통분하시면 로그 2의 B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뭐야? 변형 공식 적용하는 거죠. 요 부분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7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해주시면 되죠. 변형 공식.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4 더하기 14 되어서 이 값은 마이너스 7분의 1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했죠. 단지 로그로 나왔을 뿐이에요, 문제가.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말이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세기가 X인 전파가 벽을 투과하여 세기가 Y인 전파로 바뀔 때 감쇄비를 요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요렇게. 그러면 세기가 200인 전파가 투과하면서 64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전에 투과하기 전의 세기를 X, 투과한 후의 세기를 Y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X에서 Y로 바뀌고 200에서 63으로 바뀌니까. 그랬을 때 이 벽의 전파 감쇄비는 얼마냐? 그러면 X 대신에 200, Y 대신에 63 대입해주면 되겠죠. 10 로그 200분의 63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를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일단 소수로 표현해 봅시다. 10 로그 소수로 표현을 해보시면 0.315예요. 그런데 상용 로그표는 몇부터 나와요? 1.0부터 9.99까지 나와요. 좀 자릿수 바꿔줘야겠죠? 10 로그 3.15 곱하기 0.315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10 로그 3.15에서 분리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로그 분리시켜서 계산하면 로그 3.15 상용 로그표에서 찾아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0.4983 나와요. 빼기 1 계산하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0.5017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075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20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올림포스 지수와 로그 부분 쭉 풀어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